안녕하세요. 롭다TV의 교원롭다 하은롭다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미래를 위한 채식을 주제로 채식의 다양한 종류와 식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BBC가 함께 연구한 기후변화 식품 계산기에 따르면 사람이 매일 돼지고기를 먹을 경우 약 650kg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해요. 이렇듯 가히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점점 우리의 미래와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 식탁의 육류의 소비를 점점 줄이고 채소를 점점 더 생활화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채식의 중요성을 오늘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채식에도 이렇게 다양한 단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 롭다 크루들은 이렇게 다양한 채식의 단계들을 각각 담당해서 각 단계별 식단을 전부 경험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채식이 뭔지, 채식엔 어떤 단계들과 식단들이 있는지, 그리고 채식은 너무 어렵지 않은지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하은롭다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채식 종류는 비건인데요. 비건은 어떠한 육류, 계란, 우유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완전 채소식이에요. 비건 제품이 구비되어 있는 망원동 핑크 비건에 방문을 해서 비건 제품을 직접 사고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먹어볼 비건 제품은 바로 이 소이 커틀릿이에요. 소이 커틀릿은 돈가스의 육류를 두류 가공품으로 바꿔서 비건 제품으로 만든 커틀릿인데요. 여기에는 밀가루, 두류 가공품, 식물성 유지 등의 비건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비건 식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오늘 만들어서 먹어보았는데요. 그 영상을 보러 가시죠. 이렇게 다 완성을 했고 지금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소이 커틀릿을 먹어보았는데요. 먼저 맛 설명을 해보자면 되게 식감이 빵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떤 육류나 어떤 빵이나 되게 거리감이 긴데 일단은 빵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담백하고 되게 고소했어요. 그리고 기존 커틀릿은 뭔가 육류의 육즙이나 기름으로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되게 산뜻하게 다가오니까 먹는데 부담이 없더라고요. 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되게 맛있었다는 그런 걸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이렇게 소이 커틀릿으로 비건 식품, 비건 생활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담백하고 고소한 비건 식품이 계속 저의 실생활에 들어있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그리고 제 건강에도 좋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비건 제품을 생활화하고 즐겨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롭다TV 김지우입니다. 제가 오늘 담당한 채식 단계는 바로 오보 베지터리언 단계인데요. 이 오보 베지터리언 단계는 채소와 그리고 달걀 이 두 가지로 채식을 실천하는 채식 방법이에요. 제가 이 오보 베지터리언 단계 음식으로 준비한 요리는 바로 토마토 달걀볶음이에요. 토마토 달걀볶음은 두 가지 재료로 아주 손쉽게 요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물에 씻은 토마토,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달걀. 이 두 가지 재료로 손쉽게 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프라이팬에 바로 토마토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를 예쁘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달걀 두 개를 풀어 넣으면 돼요. 그 전에 먼저 토마토가 좀 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토마토 익는 소리가 들리면 계란을 깨서 프라이팬에 둘러주도록 할게요.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영양소가 더 풍부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옮겨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토마토 달걀볶음을 완성해보았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이렇게 그냥 재료를 넣고 볶기만 해도 간단한 요리로 채식을 실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비건을 실천해보면 앞으로 우리 지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 토마토 달걀볶음 열심히 해먹을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해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록다TV의 정현지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채식 식단은 락토 오보 베지터리언이라는 식단인데, 이 베지터리언 단계는 이제 육류, 생선, 그리고 해산물은 못 먹지만 달걀이라든지 유제품, 야채, 과일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랑 그리고 그래놀라를 곁들인 요거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 소개로 넘어갈게요. 재료는 빵, 계란, 마요네즈, 오이, 당근, 설탕이고, 그리고 이제 물을 끓여줄 거예요. 물을 끓이는 동안 오이랑 당근을 손질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껍질을 깎아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하나씩 넣어줄 건데, 이제 삶아질 때까지 당근이랑 오이를 손질을 해줄게요. 저는 야채 다짐기가 있어서 좀 큼지막하게 썰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갈아주고, 계란이 삶아지면 하나씩 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으깨줄게요. 잘 비볐으면 이제 활용점정인 마요네즈를 넣고 2바퀴 정도, 그리고 또 다시 열심히 비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도 조금 넣어주고 다시 또 열심히 비벼줍니다. 그럼 이제 완성된 에그 샐러드를 빵 위에다 얹어주고 꾹 누르면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요거트랑 그래놀라 곁들여서 샌드위치와 요거트입니다. 우선 오늘 샌드위치랑 이렇게 요거트를 먹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고기나 이제 생선 같은 종류를 먹으면 속이 많이 더부룩해져요. 근데 오늘 먹은 식단들은 이제 좀 더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종종 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베지테리언에도 단계가 있어서 본인에게 맞는 이 실천 가능하다고 여기는 이런 식단들로 구성해서 단계를 선택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선택한 이 락토 오보 베지테리언은 진입장벽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식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이렇게 한번 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도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 비건 브이로그로 돌아온 손예원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페스코 베지테리언을 맡아서 식단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란 우선 육류는 먹지 않되 생선이라던가 우유, 동물의 알 같은 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페스코 베지테리언은 허용 범위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베지테리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제가
페스코 베지테리언으로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를 오늘 하루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연어초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된장국을 먹었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초밥은 바질 치즈 연어 초밥이에요. 페스코 베지테리안은 유제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치즈를 얹은 바질 치즈 연어 초밥도 함께 주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최애 음식이 초밥일 정도로 정말 초밥을 좋아하는데요. 페스코 베지테리안이 아무래도 생선을 허용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굉장히 실천하기 쉬운 비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참여할 수 있었던 식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는 이렇게 키토 새우김밥이랑 여기 보이시는 바른 멸치국수를 주문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멸치국수와 김밥을 주문했는데요. 김밥은 제가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이렇게 키토 김밥이라고 요즘 되게 유행하는 키토 김밥 중에서도 키토 새우튀김 김밥을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김밥을 먹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먹던 식단이랑 굉장히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밥도 그렇고 김밥도 그렇고 제가 거의 다 기존에 먹었던 식단들로 구성이 돼서 부담이 된다 혹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식단이었고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식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건이 절대 어렵지 않고 우리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롭다TV 손예롭다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롭다TV의 변규원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식단은 베지터리언 단계 중에서도 폴로 베지터리언이에요. 폴로 베지터리언은 플렉스테리언을 제외하고 베지터리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료를 허용한 단계인데요. 기본적으로 야채, 유제품, 계란, 어류, 그리고 오리고기와 닭고기류까지 모두 허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붉은 살코기, 육류를 제외한 모든 식재료가 사용이 가능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류는 들어가지 않은 야채와 닭고기 그리고 어류만 사용하는 폴로 베지터리언용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는 부침가루와 얇게 채 썬 양배추 그리고 계란이고요. 저는 부수적인 재료로 버섯 그리고 폴로 베지터리안 식단을 위한 얇게 채를 썬 오징어와 그리고 닭가슴살을 준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핑으로 올릴 가다랑어 포까지 준비해줬어요. 네, 먼저 부침가루 1컵과 물 1컵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줄게요. 물은 차가운 물을 쓰실수록 나중에 부침개가 오코노미야끼가 더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저는 얼음을 써줬는데요. 이렇게 계속 섞어서 쫀득쫀득한 반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반죽이 어느 정도 묽어졌으면 아까 손질해둔 재료들을 여기 다 넣어서 다시 골고루 섞어줄게요. 네, 반죽과 재료들이 어느 정도 잘 섞였으면 준비해둔 계란 하나를 톡 하고 깨줍니다. 네, 이렇게 계란을 깬 후 다시 젓가락을 사용해서 골고루 반죽과 재료와 계란이 잘 섞이도록 휘저어줍니다. 네, 그리고 달군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기름이 충분히 뜨거워지면 아까 만들어둔 반죽을 팬 위에 올려줍니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가 나죠? 밑면이 안 달라붙도록 불 조절을 해가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뒤집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오코노미야끼를 뒤집어주세요. 노릇노릇 맛있게 잘 구워졌죠? 그리고 뒷면도 아까 앞면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단계로 잘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오코노미야끼의 마지막으로 마요네즈와 돈가스 소스로 장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미를 장식해줄 가쏘부시라고도 하는 이 가다랑어 포를 위에 찹찹찹찹 대포로 얹어주시면 끝! 저는 오늘 폴로 베지터리언 식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한되는 게
이제 굵은 살코기, 그러니까 육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딱히 제 기존 식단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도 했는데 저는 오코노미야끼를 원래 만들어 먹을 때는 베이컨이나 삼겹살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신에 이제 오징어랑 닭가슴살을 넣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맛만 따졌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닭가슴살 넣은 게 조금 더 부드럽고 식감도 되게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굵은 살코기를, 육류를 제한함으로써 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동물권 신장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베지터리언식으로 조금만 육류를 제한해서 식단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는 걸 넘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오코노미야끼를 만들 때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식단을 할 때 하나 둘씩 차차 육류를 제한시켜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보여드린 음식 모두 군침이 돌 만큼 맛있어 보이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채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채식을 한다고 해서 식단의 다양성이나 맛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랍니다. 채식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지만 무조건적인 육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 모두를 위한 길이란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피부로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멀리 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의 에너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저희 시민들의 단계에서 조금 더 육식을 줄여나가고 채식을 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저희 록다TV 크루와 함께 육류 위주의 식습관에서 바꿔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데 동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즐기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